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제 방송 코너 이름이 3시 40분인 이유 뭐냐면 아시겠지만 3시 반에 증권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10분 후에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이런 컨셉이죠. 근데 만약 이 프로그램이 2016년 8월 전에 있었다면 람 기자의 3시 10분이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8월 이전까지는 장 마감 시간이 3시였으니까요. 한국거래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업계 간담회도 열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이 장 거래 시간을 30분을 늘렸었습니다. 이 거래 시간을 늘리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외환 시장 마감 시간도 함께 좀 맞춰보고 또 중국 시장과 장 마감 시간을 좀 맞추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국 증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억세스가 좀 더 높아질 거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시간 연장 이슈가 내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 시간을 연장했던 거는 국내 증시의 거래 시간이 좀 해외보다 짧아서 거래 부진으로 이어졌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시아 주요 시장과 마감 시간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 해외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 상품이 괴리율이 컸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와 거래 시간을 좀 진짜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30분 늘어나서 6시간 반인데요. 중국은 4시간이고 일본은 5시간,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6시간 반. 영국과 유럽 보면 더 깁니다. 8시간 반입니다. 이 장시간은 다 좀 제각각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볼까요? 2016년 8월을 기점으로 이전 48개월과 이후 48개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면요. 유가 시장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늘어났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의 일평균 거래량은 4억 1천만 주였는데 3억 6,600만 주로 10.7%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5억 9,500만 주에서 7억 6,800만 주로 약 30%가 늘었고요. 이 두 시장을 합쳐보면 결국에는 13%가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유가는 4조 8,600억 원이 하루 평균 거래가 됐었는데 5조 5,300억 원으로 14%가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조 2,400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30%가 증가했고요. 이 두 시장 합치면 20%가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이걸 보면 박스피를 벗어나면서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라왔고 시총도 늘어났죠. 시총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활성화 정책 등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 2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그래도 우리 시장 핵심 시장이 코스피인데 이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 거래 시간 연장 무용론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서 거래 시간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분석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구기동 신구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가 거래 시간 연장 전후 2년을 비교했더니 유가의 경우 연장 이전 상장 주식수 대비 월 평균 거래량이 22.62%였는데 이후에는 17.67%로 오히려 20% 줄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낮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과 비교한 월 평균 거래 대금을 봐도 이 코스피는 연장 이전에 8%였는데 이후에는 7.67%로 낮아졌고 코스닥도 35.95%에서 35.41%로 하락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 교수는 이 매매 시간 확대로 거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래 대금 증가율이 시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래 금액 자체의 증가보다는 거래 시간 연장보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등 시총 증가에 따른 단순 확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데 거래 시간이 연장된 후에 투기 시장화만 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들어서 이 코스피는 거래 시간 연장 이전 2년간 56.77이었는데 이후에는 3배가 커졌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지표 증가율이 173%에 이릅니다. 이 구 교수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 투자 기회와 차익 거래 전략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거래량보다는 파생 상품 거래가 확대가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지수 선물 옵션의 거래량은 각각 27%와 16%씩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시간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사실 거래량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면서 거래는 시장 상황이나 요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거래 시간으로 가부를 따지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효과는 있다라고 자부를 하면서요. 증권업계 내에서는 52시간 근로시간 이슈를 들면서 과거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엔 좀 시기상조다. 또 특히 2년 만에 원상복구를 하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중국이 장을 마감하는데 중국과 동조화를 꾀한 결정이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거래 시간을 30분이 아닌 1시간 연장하려고 했는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30분 연장으로 합의를 봤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40시간대인데 거래 시간이 8시간 반에 이른다. 탄력 근무 등을 통해서 근무 여건을 준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는 거래 시간 연장 이슈 모든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저희 장 마감 대응 전략 챙기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